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게 언론징벌법이죠. 언론을 옥죄하는 언론징벌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자유 언론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 단체들과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급기야는 한국 언론의 자유가 옥죄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뭣도 모르고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뭣도 모르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자 동아시아 국경 없는 기자회 회장이 여기에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국경 없는 기자회 소속의 기자가 3명이 상주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 뭣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론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언론 자유 국가에서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조급하게 구느냐라고 하는 경고와 동시에 탄식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청와대에서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와 우리 정권은 언론 자유를 지켜왔고, 그리고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 투쟁을 위한 노력에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겠다. 이런 말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여당은 표변해가지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그동안에 한국의 언론 자유가 12년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작년까지의 이 발표를 홍보를 해온 처지에 이제 와서 이 언론징벌법에 비판을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경 없는 기자회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언론을 칭송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는 뭣도 모르고가 아니라 뭣도 알고, 그러면 그대들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에 이러한 태도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에게 언론 수호 투쟁에 동참하겠다. 뭣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뭣도 모르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의 이게 퇴행적인 언론 징벌법의 이 강행 통과에 대해서 국제 언론 기구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 반박하고 철회하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국경 없는 기자회 외에 국제 언론인 협회, 국제 신문 협회, 국제 기자 연맹 등이 한결같이 이 한국의 언론 징벌법에 대해서 철회하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언론 단체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왔느냐?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 언론 자유가 보호되고 있는 7개 선진국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며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언론이 자유가 보호되고 있다 하는 7개 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요게 다른 의미에서 G7 국가인데, 이제 이 G7 국가의 그 명예로운 자리에서 이번에 언론 징벌법 때문에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우며 한국 국민으로서 이 자존심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국민을
절망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전단을 뿌리내서 금지하는 법과 그리고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하는 이러한 권고 결의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 문화적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언론 침해 국가로 단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권고를 한 바가 있고, 또 미 하원 의원은 북한으로부터 탈북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 서한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직후에 50여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당국에서 북한으로 되돌려진 일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되돌려진 사람들의 운명은 어찌 됐으라는 건 여러분이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 수용으로 가거나 아니면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폭스 뉴스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언론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 탈북민 문제까지도 거론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보장되고 있고 탈북민은 우리가 보호하며 이것이 남북 통일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언론을 옥죄는 이러한 언론징벌법이 물밑에서 계속 추진되어 왔고 급기야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열거한 국경 없는 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는 한국의 군사정권 이래의 민주화가 퇴보했을 때마다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응원을 고비고비마다 보내왔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 오늘의 586 세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 실세들, 20대 초반에 50 정권과 저항하면서 언론 자유를 외쳤던 그들이 어찌하여 이런 국제 언론기구로부터 응원을 받았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누구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번에 언론징벌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것은 북한과 중국의 언론을 닮아가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적 말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목소리가 오늘 아침 현재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언론징벌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 꼭지점에 실질적인 진두지휘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기본 생각이고 그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론징벌법에 대한 셈법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언론징벌법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 정권에 대한 그리고 이 정권 후보에 대한 비판에 언론의 자갈을 물려서 이 3월 9일 선거에서 정권을 연장하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 이 언론 재갈법을 이용해갖고 그에게 가해질 일련의 사법 처리 수순을 밟아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옥죄므로써 그가 사법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이 언론징벌법의 통과에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 한 그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침묵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징벌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꼭지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결국 언론징벌법의 문제는 문재인이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저지되도록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로서는 무엇을 이 순간에 해야 할 것인가 각자가 심소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